예정이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가 우천 상황으로 인해 10월 7일로 날짜가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뉴저지 한인회 측은 주민 및 참가자들에게 날짜 변경 소식을 전하는 등 신속히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폭우와 홍수로 인해 뉴욕, 뉴저지, 허드슨밸리 등 주변 카운티에 돌발 홍수 경보와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웨인 카운티 노동조합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루 차이로 디트로이트 집회를 찾았습니다. 뉴욕시가 더 이상의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 쉘터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NIC Cannot Help You라는 새로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오렌지 작화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오렌지 주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댕기 바이러스 전염병, 즉 댕기열 감염률이 늘며 뉴욕시가 댕기열 바이러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인당 하루 평균 여행 비용이 가장 비싼 도시 랭킹에서 평균 $510로 뉴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로 하루 평균 $492에 달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물가 상승률이 4% 가까이 떨어졌지만 성인 10명 중 6명이 저축 없이 월급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0명 중 8명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원래 내일 예정됐던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 대잔치가 우천 상황으로 인해 날짜가 당초 9월 30일에서 오늘 10월 7일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현재 한인회는 신속하게 주민 및 참가자들에게 날짜 변경 소식을 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날짜가 갑작스럽게 변경될 만큼 행사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선물 양도 확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가 예정된 30일 낮에 비가 멈출 것으로 예보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행사 전날인 오늘 오전 공원국 측으로부터 공원의 잔디 훼손 문제가 우려된다며 날짜를 바꿀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원국은 비가 그친 후에도 전날 물을 머금은 잔디가 쉽게 뭉그러지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공원 전체가 진흙밭이 될 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한 한인회 측은 신속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운영사무국과 이창헌 회장은 모든 참가자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소식이 갈 수 있도록 언론들의 속보를 요청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최대한 빨리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식을 접한 주민들께선 주변 지인들께도 소식을 전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행사는 9월 30일 오전 11시 시작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행사는 오는 10월 7일 오후 1시로 변경됐습니다. 비즈니스 부스들의 경우 낮 12시부터 셋업이 가능하며 행사 종료 시간은 당초 종료 시간인 오후 8시보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뉴저지 코리아 페스티벌 및 추석 대잔치는 올해 22번째로 작년에는 최소 6천 명의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라이브 무대 공연들과 시범들이 펼쳐지고 씨름 대회, 동포 노래자랑, K-팝 댄스 콘테스트, 한복 콘테스트 등 주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들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놀이기구들과 민속 전통놀이, 게임들도 남녀노소 즐기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스폰서 기업들의 후원 상품들이 상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품에는 항공권과 가전제품 등 단돈 $6로 엄청난 선물을 타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은 행사 날짜가 갑작스럽게 바뀐 만큼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지난해 롯데주류가 후원한 소주가 소진될 때까지 주민분들께 무료 나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내린 폭우로 지역 주민 최대 2,300만 명에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 출근길부터 대혼잡이 빚어졌으며 현재까지 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TN은 여러 지하철 노선을 중단했고 일부 다리와 로거리 공항 터미널은 폐쇄됐습니다. 기상청은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오콜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롱알랜드 허드슨밸리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별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롱알랜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반 이상의 지하철 노선과 철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맨하탄 FDR 드라이브를 비롯해 브루클린, 퀸즈 지역의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뉴욕시 주변 대부분 지역이 정오를 지나 폭우는 5인치를 넘어섰고 브루클린 남부에서 가장 높은 6.78인치가 기록됐습니다. 센트럴파크는 최대 5.46인치였으며 뉴욕의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은 각각 최대 5.97인치와 4.37인치를 기록했습니다. 캐시오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위험한 폭우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천 명의 주정부 인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크 아이스컬 뉴욕시 비상관리국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 주민 모두가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고 추가 이동 시간을 줄이며 운전해야 하는 경우 침수된 도로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하 아파트, 특히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높은 지대로 이동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오늘 오후 3시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많은 지역에서 홍수를 우려하며 침수된 도로를 운전하거나 걷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을 흠뻑 적셨던 오피리아 잔해로 인해 땅이 이미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뉴욕 뉴저지 주 지역 대부분의 홍수와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루 차이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동자 집회를 찾았습니다. 내년 대선 리털 매치가 유력한 전 현직 대통령이 경합주인 북부 러스트벨트에서 노동자 표심 잡기에 간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 중심지 디트로이트와 인접한 미시건주 웨인 카운티 벨빌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물류센터 인근에서 파업 노동자들의 피켓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 자동차 노조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연설해서 여러분은 2008년과 그 이전에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며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의 상당한 급여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세운 것은 월스트리트이 아니고 중산층이 나라를 세웠으며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고 했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40% 급여 인상에 대한 질문에도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노조사인 포드, GM, 스텔란티스 근로자 15만 명이 소속된 전미 자동차 노조는 임금단체 협상이 시한을 넘김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2일 미 전역 GM과 스텔란티스 부품 공급센터 38곳으로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완성차 빅3의 동시 파업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앞으로 4년 동안 임금 최소 4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대 20%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노사 분쟁에 직접 가입하기보다 중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은 이례적입니다. 이런 파격 행보는 고임금, 제조업 재건 정책을 앞세워 노동자 계층인 블루컬러 지지표를 끌어모으려는 그가 한층 다급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공화당 경선 2차 토론회에서 빠지고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통 제조업 귀환을 내걸었던 그는 26일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이 일자리를 빼앗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주려고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난 당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올렸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NYC cannot help you라고 적힌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어 지역 기관 및 주 정부에 배포했습니다. 뉴욕시는 곧 이민자 수용소에도 이 같은 내용의 홍보용 전달을 배포해 추가적인 남부 출신 이민자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인해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뉴욕시가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지난 여름에도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남부 국경 지역에 뉴욕은 물가가 비싸며 뉴욕시에 도착한다고 해도 쉘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생활비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다른 도시를 선택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최근에 제작한 전단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뉴욕시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NRC cannot help you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정부는 뉴욕시 난민 쉘터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뉴욕시로 오면 주택을 제공해주고 취업도 도와준다는 취지로 말하며 나머지 가족들도 뉴욕시로 오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도울 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민자 문제로 3년간 12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뉴욕시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면서 소방국, 보건국, 공원국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뉴욕시에 11만 명에 달하는 망명 신청자들이 도착하면서 뉴욕시 시민들 역시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더 나은 삶을 찾아온 난민들을 지원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이들로 인해 재정과 치안이 악화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시위와 반대 집회, 법적 소송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오렌지 주스 가격이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악화로 올해 오렌지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CNBC는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 오렌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오렌지 주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3달러 55센트로 전월에 비해 10% 올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9%나 급등한 것입니다. 플로리다를 포함한 주요 산지에 좋지 않은 오렌지 작황이 오렌지 주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이 강타한 플로리다의 수확량이 8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작년 말 동결 피해 올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연방 농무부는 2023년 플로리다에서 약 1,590만 상자의 오렌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2020년에서 2021년에 비해 70%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오렌지 수출국들도 이상 고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오렌지 주스의 가격은 한동안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오렌지 주스 제조업체들은 원액값이 급등하자 과즙 함량을 줄이거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취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댕기열 바이러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댕기열 바이러스는 예방법도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현재 미 전역에서 뉴욕주가 감염률 2위를 차지하고 그중 대다수가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댕기열은 모기가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댕기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감염 시 근육통, 관절통, 고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댕기열 바이러스는 특별한 예방접종이나 치료제가 없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뉴저지 일대에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아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2021년 814건 발생해서 2022년 2281건 발생으로 1년 새 발병률이 2배 넘게 급증했으며 주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과 같은 더운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및 폭염, 홍수의 영향으로 뉴욕주에서만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자가 74명으로 집계되며 미 전역에서 플로리다에 이어 2위 감염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주 전체 감염자 74명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57명이 뉴욕시에서 발생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뉴욕시가 댕기열 바이러스 주의보를 내리는 등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댕기열은 주로 덥고 습한 지역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며 전문가들은 감염 시 별다른 치료 및 예방법이 없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기피제 사용과 방충망 설치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계열의 진통제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여행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뉴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평균 숙박비와 교통비 등 1인당 평균 하루 여행 비용을 산출한 결과 510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자 정보 전문 매체 인사이더 몽키가 국내 방문하기 가장 비싼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문객이 가장 많은 100대 도시를 줄여서 올해 7월 기준 도시별 중급 호텔 5곳의 평균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 등을 조사해 1인당 평균 하루 여행 비용을 산출 비교했습니다. 순위에 따르면 1인당 하루 평균 여행 비용이 510달러인 뉴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세계 무역센터,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자유의 여신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광명소에 지난해 2억 9천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로 하루 평균 492달러에 달했습니다. 랜드마크인 금융교를 비롯해 피어 39, 오라클파크, 피셔맨스 워프 등 총 2,361개의 관광명소에 지난해 방문객 수 2,1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키웨스트가 하루 평균 451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스노클링과 다이빙 등 수중 액티비티로 유명한 해변 도시로 소라 모양 건축물과 유적지가 많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로는 말로리 광장, 해밍웨이 박물관, 트루먼 리틀 백악관 등이 있습니다. 4위는 매사추세츠 최대 도시 보스턴으로 하루 평균 410달러입니다. 역사적 명소, 전통유산 투어가 유명하며 JFK 대통령 박물관 및 도서관, 프리덤 트레일, 미술관을 비롯해 펜웨이 파크, 보스턴 퍼블릭 가든 등이 관광 명소입니다. LA는 하루 평균 여행비 396달러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산업 본부장답게 관련 관광 명소가 유명해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7,400만 명이 방문한 플로리다 올랜도가 하루 평균 371달러로 6위에 올랐으며 사우스 캘로라이나 찰스턴 369달러, 시애틀 364달러, 유타 파크시티 334달러, 시카고 330달러 순으로 톱10에 들었습니다. 이 밖에 라스베이거스, 애틀랜타, 호놀룰루가 13, 14, 15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이 4% 가까이 떨어졌지만 주민들의 살림은 여전히 빠듯하기만 합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현상이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이나 living paycheck to paycheck, 즉 저축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정원 기자입니다. 전국의 성인 10명 중 무려 6명이 생활을 위해 월급을 전부 다 써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아 시민들의 형편은 빠듯한 것입니다. 개인 간 금융대출회사 랜딩클럽 설문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주급이나 월급을 그대로 모두 지출하는 미국인은 59.8%에 달했습니다. 19%의 응답자들이 벌이보다 높은 청구서 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10명 중 약 8명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중간소득층은 10명 중 약 6명이 이에 해당됐습니다. 연봉 1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 중에서도 45%가 다음 월급이 나오기 전 그달 봉급을 모두 소진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냉각 조짐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임금 인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들의 현재 저축률도 낮은 수준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인 45%만이 긴급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중 26%는 5,000달러를 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는 3.7% 상승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국제 리더스 재단은 뉴저지주 클립사이드 파크에서 열린 국제 리더스 재단 슈퍼팩 출범 관련 오프닝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슈퍼팩이란 선거 관련 정치 자금을 자유롭게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단체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캠프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외곽 조직입니다.
슈퍼팩은 일반 팩과 달리 후보나 정당 캠프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지만 제한 없이 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후보나 정당을 위한 광고를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한국인이나 한인이 주도하는 슈퍼팩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가 도입을 예고했던 온라인 앱 음식 배달원 대상 최저임금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무인 판사는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올해 7월부터 음식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지난 6월 발표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7 96센트며 오는 2025년 4월부터는 $19 96센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업체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이 배달원 고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뉴욕시 정책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욕시장실 특별집행국은 지난 3월 단기 임대 등록 포털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총 4,624개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승인한 곳은 405곳에 그칩니다. 특별집행국은 아울러 214건을 반려했으며 758건에 대해서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기입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3,000여 건은 심사 대기 중입니다. 특별집행국이 27일 발표한 단기 임대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에서 6월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일입니다. 지난해 1월 시정부는 단기 임대 등록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단기 임대 호스트로 하여금 특별집행국에 등록하게 하고 에어비앤비, 브로보 등 예약 플랫폼은 등록된 호스트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주요 건물의 탄소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건물들에 약 15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린달리 시의원은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콘도나 코앞 소유주들에게 건물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평균 감정가가 6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처벌 일정과 벌금 등을 완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뉴욕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